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장이고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다는 것도 알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요지경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한테만큼은 이런 일은 없겠지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제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걸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어디서부터 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사연이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딱 단란한 예쁜 가족이었죠. 아내도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밝아서 어디서나 사랑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매우 사랑스러워했던 그런 며느리였고요. 저희의 첫 결혼 생활은 어쩌면 아내가 조금 힘들었을지 몰라요. 양가의 도움 없이 둘이 모아둔 돈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방의 오래된 작은 아파트 전세로 첫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맞벌이로 조금씩 돈을 모았고 우연치 않게 한 미분양 아파트를 대출의 도움을 받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 때는 미분양에 할인까지 받아 샀던 아파트가 나중에는 동네가 개발하면서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 이득을 좀 봤죠. 그렇게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돈을 모아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둘째 아이가 열이 많이 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었죠. 요즘엔 사실 열나면 가족 모두가 비상인지라 엄청 긴장을 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목이 계속 아프다고 하는 걸 보니 코로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진료를 받으러 갔었죠. 다행히 아이는 편도선염으로 병명이 나왔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 나을 때까지는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좋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회사에 휴가를 쓰고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며칠이 지나 아이도 좋아졌고 병원에 다시 가서 몇 번 진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부터 다른 지방으로 일주일간 출장이 있었는데 아이가 다행히 좋아져서 저는 마음 편하게 출장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는 아내가 저에게 자기가 좀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배우고 싶냐고 물었더니 스쿼시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면 좋지만 직장 다니는데 그거 배울 시간이 어딨냐고 했더니 저녁에 나가서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녁에 좀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하는 부탁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운동한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정도라고 하더니 재미를 붙였는지 점점 더 하는 날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도 하다가 재미없다고 때려치우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요즘엔 뭐 우울증이다 뭐다 그런 거 많은데 운동 다니면서 점점 더 활력을 되찾는 것 같은 아내의 모습에 보기 좋았어요. 그러던 아내가 하루는 같이 나가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부부 동반으로 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저희 부모님 댁에 잠시 맡기고 하루는 같이 운동을 나갔습니다. 저는 할 줄도 모르는데 창피당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다음 주는 운동하고 상관없이 그냥 친목으로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가게 되었죠. 운동하는 사람들 모임이라 그런지 아니면 전부 다 부부 동반이라 그런지 모임 분위기가 좋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왠지 낯이 익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다니는 소아과 원장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분 맞지 않냐고 했더니 아내가 맞다면서 자기도 여기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원장님이 스쿼시 모임의 모임장 같은 그런 위치인 듯 보였어요. 원장의 와이프도 함께 왔더라고요. 의사라 그런지 뭔가 여유도 있어 보이고 와이프도 왠지 도도하고 우아해 보였죠. 다른 부부팀들도
전부 사람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내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지 더 밝아진 것 같았죠. 제 아내는 그 소아과 원장과도 꽤 친해진 듯 보였습니다. 아이들 담당 의사시네 친해지면 우리에겐 더 좋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그 즐거웠던 모임이 끝나고 우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저희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내는 운동을 다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했는데 제 부하 직원이 한 카페에서 제 아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장 동료나 뭐 친구랑 갔나 보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아니라고 웬 남자랑 둘이 왔는데 둘 사이가 마치 연인 아니면 부부 같았다고. 그래서 처음엔 제 아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제 아내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라고.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우리 또래 아니면 좀 더 많아 보였고 본 시간은 어제 집에 들어오기 전 시간쯤 되더라고요. 그 시간엔 운동 가 있을 시간이었죠. 그래서 혹시 옷은 기억하냐고 했더니 그냥 평범한 옷이었대요. 왜냐면 제 와이프가 운동 갈 땐 옷 갈아입기 귀찮다고 운동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샤워도 집에서 하고요. 그랬는데 운동복이 아니라 그냥 평소의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제 와이프 평소 스타일이 거의 원피스 차림인데 그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죠. 일단 제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도 이상 조짐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평소의 모습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예전 그대로의 모습인데 그리고 설마 내 아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운동이 여전히 재밌는지 요즘도 그때 멤버들 다 같이 오는지 물었죠. 그리고 살짝 떠봤습니다. 나도 같이 배울까 하면서요. 그랬더니 아내가 같이 배우면 좋지. 같이 나갈래? 요즘에 나랑 친한 아줌마도 남편이랑 같이 치기 시작했는데 보기 좋더라. 라고 하면서 저보고 같이 나가지 않겠냐고 오히려 막 권하더라고요. 제 직원 말대로 혹시나 바람이 난 거면 자유시간이라고는 운동하는 딱 그 시간뿐인데 나보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해했구나 싶은 안도가 들더군요. 아내에게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언제든지 배우고 싶으면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해프닝은 이렇게 끝이 났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운동 모임 여자들끼리 술 한잔 하자고 했다면서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맥주나 하나 마실까 하고 집 앞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서 제 와이프랑 같이 운동하는 여자분을 만났죠. 그래서 벌써 술자리 끝나고 오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무슨 소리냐고 오늘 술 약속이 있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른 모임이랑 헷갈렸나 봐요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싶었습니다. 2시 가까이 되니 집에 들어와서는 여자들끼리 수다 떠느라 정신이 없었다면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편의점에서 만난 분 이름을 꺼내면서 그분도 나오셨냐고 물으니 당연히 다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씻는다고 하는 동안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봐야겠더라고요. 원래 휴대폰을 잘 잠궈놓지 않는데 잠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바람났냐고. 오늘 술자리 같은 거 있지도 않았던 거 다 안다고.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얼른 풀어보라고 했죠.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내가 다 사과하고 다시는 이렇게 오해하는 일 없을 거라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군요. 제가 살면서 아내랑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는데 아내가 핸드폰을 절대 보여줄 수 없다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제가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핸드폰 잠금은 풀 수 없었는데 바로바로 오는 카톡 메시지는 보이더라고요. 그 바람난 상대는 바로 그 소아과 원장이었습니다. 정말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 가서 다 뒤집어 엎어야 하나, 아니면 둘 다 족쳐야 하나. 아내도 결국은 이실직고를 했죠.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이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원장놈을 만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성을 차려야겠다 싶었는데 그 원장을 보는데 이성적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도 많은데 원장실로 쳐들어가서 멱살을 잡았죠. 그 순간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원장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대화로 얘기하자면서 저를 진정시키더군요. 지금 이게 진정이 되는 상황인가요? 제 아내랑 바람을 핀 놈 앞에서 제가 이성적으로 대처하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원장이라는 인간이 너무 태평한 거예요. 잘못했다, 다신 안 만나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병원에 다시 들어가서 간호사들한테 당장 저 원장 와이프 부르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더 아수라장 만들 테니까 얼른 연락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 30분 지나니 그때 모임에서 봤던 그 원장 와이프가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밖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제 아내도 불렀죠. 말 그대로 저는 사자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기가 막힌 건 이 원장의 아내였습니다. 자기는 남편한테 분명히 경고했었대요. 가정이 있는 여자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데 또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건 자기 남편과 제 와이프 두 사람의 잘못이니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해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보통 일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냐고 했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자기 부부는 어차피 쇼윈도 부부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딴 여자 만난 거 처음도 아니고 자기는 애들 외국 가서 공부 가르치면서 이 남자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스쿼시 부부 동반 모임에서 봤을 때 왠지 제 아내가 자기 남편의 세컨처럼 보였대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가정 있는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니 자기도 자기 남편에 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면서 서로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고 하더군요. 제 아내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의사나 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은근 이 사람과의 시간을 즐겼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그 인간이랑 만난 제 아내를 생각하니 더 이상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남자가 진심으로 자기랑 살아주려고 했다면 이 여자가 과연 내 옆에 있었을까요? 어차피 내연남한테도 버림받은 거 저한테 매달리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이 여자를 앞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 보고 나가라고 했죠. 그런데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이 셋을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와버렸습니다. 제대로 이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 그냥 사소한 다툼 때문에 왔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한 2주가 지났을 때까지 제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 제 마음도 어느새 처음보다는 좀 진정된 건지 좀 수그러든 건지 아니면 이성을 찾게 된 건지 일단은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죠. 일단 저는 이혼의 의사를 밝혔고 아내는 아이들 못 보고는 절대 못 산다면서 저에게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가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냐고
또 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혼 후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저는 딱히 계획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확 가라앉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내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 원장 와이프처럼 그냥 모른 척 쇼윈도 부부처럼 애들 키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까도 생각했지만 그러자니 또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다고 나도 맞바람이라도 피우면서 막 살아볼까 했지만 그건 또 도저히 제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일단은 아내를 용서해 주기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내도 이번 기회에 뭔가를 깨달았겠지,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다행히도 제 아내는 분명 그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 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의심이었죠. 아내가 마트에 간다고 혼자 나가도 이제는 진짜 마트에 갔나? 혹시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아내에게 전화하고 영상통화로 확인하고 그러고 있었죠. 아내도 처음엔 다 받아줬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있으니 제가 어떤 짜증을 부리고 계속 확인을 해도 다 받아주고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이제는 아내가 회사를 다니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 나 몰래 뭘 하면서 지내는지, 일은 제대로 하는지, 아내 회사 쪽으로는 제가 아는 소식통도 없는데 혹시 직장에서 또 다른 남자를 나 몰래 뒤에서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의심에 꼬리를 물더군요. 이건 뭐 거의 저도 정신병 수준으로 저도 제 자신을 괴롭히고 아내도 아내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퇴근하고 아내 얼굴만 봐도 그 원장놈 얼굴이 떠오르고 둘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 눈에 그려지고 딴 놈들이 제 아내 옆에 붙어서 웃으면서 새롱대는 모습들이 계속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그냥 눈 감아준다, 용서해준다 했어도 배우자로부터 한 번 받은 그 배신이 저를 막 짓밟고 제 정신을 이리저리 쑤시고 마구마구 저를 흔들어 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은 제 아내가 저를 상대로 이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처증으로 못 살겠다고요. 원래 유책 배우자는 제 아내인데 이런 경우도 이혼 신청이 가능한 건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런 제가 너무 싫고 힘든데 또 반대로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니 또 너무 당황스럽네요. 합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서 일단 재판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처음에 우리 가족을 이 지경까지 만든 그 원장놈을 때려 죽여도 모자랄 판에 그놈은 여전히 병원에서 의사짓 하면서 동네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식은 멀쩡한데 우리 부부만 박살난 것 같아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아내를 의심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들과 행동이 툭툭 튀어나오니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제 사연을 듣고 저에게 어떠한 조언이라도 좋으니 좀 해주실 수 있는 선배님들 계실까요? 아직 이혼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어떻게든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는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머리가 뒤죽박죽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애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지쳐서 이젠 다 포기했다는 듯이 거의 무기력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우리 가족의 모습을 되찾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일어나더군요. 혹시라도 내 일이 아니니까 완전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저처럼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자기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사연을 들으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에게 많은 조언도 꼭 아낌없이 해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